이런 기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 제 작업을 조금 이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전 작업은 늘 해왔던 그 이제 건물이랄까 이런 도시 같은 것을 아까 우리 다른 작가님들은 어떤 그 감성에 의존해서 풍경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러지만, 저는 어떤 그 도시가 하나의 이제 그 풍경이고, 그 도시 속에서 살고 있는 이제 어떤 저도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또는 사실 심리적인 것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는 어떤 그 행동 양식이라든가 가끔 이제 채식이라든가 채식주의자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작품도 해봤고요. 채식주의자 말고도 기타 어떤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할 때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문화가 되고 양식이 된다. 그래서 도시가 공간이 주는 어떤 이 건물들이 우리가 텍스트나 어떤 언어로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그 소통 방식이지만, 저는 그 묘하게 구성된 어떤 교통 신호라든가 건물과 건물 사이의 면적이라든가 통로라든가 이런 어떤 그 구조물 자체도 굉장히 어떤 의사소통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은연중에 그에 맞춰서 현대인들이 생활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어떤 특수한 환경에 처해서 올해 이제 그 특수한 환경에 처해서 우리가 가지는 언택트랄까 이런 데 대해서 특별히 또 과제를 주시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봐왔던 먼 거리에서 보는 어떤 그런 건물이랄까, 그리고 그 건물 앞에 어떤 컬러풀하게 이렇게 배치된 어떤 물체들을 통해서 가져주는 스토리랄까 이런 것들을 그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 건물을 좀 더 가까이 가고 어떤 그 구조물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조금 클로즈업된 시선이랄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가지게 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사실 거리가 가장 주목받는 시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공간과 그 어떤 스페이스 간의 어떤 그 면적이 주는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을 개인적으로 좀 작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기존 작업과 살짝 변형되는 점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고민도 많이 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창작센터에 들어와서 해보질 않으면 결코 또 어떤 해볼 수 없는 작업일 것 같아서 요즘 많은 고민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기존 해왔던 작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앞으로 또 혹시 오픈 스튜디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김영구 작가님은 작가님 작업하시는 걸 보면서 예전에 제 생각이 나요. 사실적으로.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 작가였고, 저는 사실 전공이 판화였어요. 판화는 아시겠지만 아주 정밀해야 되거든요. 드로잉이 필요하고, 드로잉 가지고 그거를 재판하는 과정, 재판에서 핀트가 나가면 안 되니까 핀트를 맞추는 과정. 정말 정밀하고 세밀하고 계획적이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그냥 계속 해왔었죠. 당연히 캔버스 작업을 했긴 했지만, 그래서 어떤 틀을 벗어나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레전시라는 공간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주변 작가분들이 너무 프리하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설치 작업도 하고 영상 작업도 하고 이런 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위기감 같은 것도 느끼면서 좀 작업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죠. 당연히 이제 그러면서 정체성이 혼돈되고 설치를 해야 되나 영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게
어쩌면 좋았어도 좀도 있지만 좀 어려운 시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지금은 들거든요. 너무 이제 주변의 작가분들이 너무 현대미술을 같은 게 젊은 입주 작가분들이 현대미술을 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그걸 계속 맞춰갔어야 됐나. 내 성격 자체가 꼼꼼하게 정밀하게 그리는 거를 잘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그걸 설치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다른 매체로 바꿔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랐던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지금 돌이켜 보면 하거든요. 그래서 김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단계에 계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했던 작업들이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고 정밀한 작업이었는데 막상 이제 경기창작센터에 들어와 보니까 주변의 작가분들이 그런 작업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설치를 좀 해야 되나, 아니면 캔버스 변형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아마 픽셀 작업이 이후에 지금 나오신 작업이신 건가요? 아니면 픽셀 이 작업이요? 이게 언제적 작업이신 거죠? 바로 최근 작업. 최근 작업이시죠? 작년 말에 했으니까 불과 한 6, 7개월 정도. 지금 픽셀 작업도 아마 그냥 그 짐작이지만 이제 이 과정상 가운데서 디지털이라는 어떤 매체의 특성들을 이미지로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황소 작업도 소 작업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 작업 형태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다 해보신 게 좋아요. 저도 이제 그걸 해본 과정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생각들 갖게 된 거니까 김영구 작가님도 지금 이게 와서 다른 주변의 작가님들 보시면서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변하는 것도 좀 또 해보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또 정밀한 묘사력의 힘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묘사력을 어떻게 잘 조직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도 좀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거 당연히 이것도 실험적인 작업도 하시면서 하시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 이런 걸 경험해봐야지 또 이게 묘사력이 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작업이 풀려나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하시긴 하시되 가지고 있는 것은 정밀한 묘사력과 치밀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가시는 작업 하시는 방식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언제나 생각하시면서 작업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다른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너무 제가 많은 말을 했네요. 정말 그런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뭔가 나도 이제 그런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자주 해주셨었는데, 저는 이제 여러 작가분들이랑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조금 제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김영구 작가님 말고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다른 또 사진하는 분들이나 뭐 이제 그러니까 요즘 점점 이렇게 스펙터클한 설치나 뭐 이런 거 중심으로 또 이렇게 조명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 사각 프레임 안에 이제 담아야 하는 어떤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이 전반적인 현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현실을 조금 인지하고 나면 그래도 조금 더 마음 편히 어떤 갈래를 이제 정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영 작가님 작업은 대중들이, 그러니까 일반 작가들 말고 대중들이 상당히 좋아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안진국 선생님하고 또 방추아 선생님 어떤 제가 겪고 있는 어떤 고민에 대해서 일부분 또 말씀해 주셔서 헤아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일단 고민도 되고 여기 와서 많이 하지만 어떤 그걸 약간 뭐 힘들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사실 제가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는 어떤 센터에서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할 만큼 모든 어떤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는 게 썩 빠르지는 않아도 차차 배워가는 능력은 굉장히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시일은 조금 걸려도.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전에 한번 제가 영상 공부를 꽤 오래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하지 않게 되니까 다 잊어먹게 되고 그랬었는데, 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뭐 제가 평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안진국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 작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단지 오픈 스튜디오 때만 어떤 약간의 어떤 제 작업하고 경향이 그 표현 방법은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어떤 그게 이제 드러나는 형식이 뭐 꼭 벽에 걸리는 어떤 그런 작품이 아니라 약간의 제 나름대로 모색을 조금 해봐서 뭔가 아마 저희 창작센터를 벗어나게 되면 또 다시 그럴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제 영역을 조금 확장한다는 점에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작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팜플렛에 있는 거는 100% 제가 다 이제 손으로 다 수작업으로 그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당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까 그 사실 다른 것을 어떤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거의 갖지를 못하게 되고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어떤 그런 내용들처럼 사실 대중들한테 조금 어필되는 점도 많이 있고 또 특별한 어떤 뭐 직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그림만 그려서 그걸로 이제 아트페어를 전체 국내에 하는 거는 다 참여를 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그거를 뭐 아직 아주 인기 작가 대열에 올라서 그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창작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깃털 정도는 조금 이제 이어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미라 저희 김재유 작가님 스튜디오에서 우리 변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뭔가 국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에 기대지 않고 뭔가 자체적으로 조금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깃털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그것도 하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거기에서 저는 사실 지나친 말로도 들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말이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은 제 어떤 그 작업의 기조가 되고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너무 세밀해서 어찌 보면은 꼭 사진 같기도 한 인상도 있는데 물론 다르지만은 여기 조현택 작가님이 이제 사진 하시니까 어쨌든 사진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어떤 차이를 또 발견하시는지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을 땐 말하겠는데요. 솔직히 전혀 그냥 저는 굉장히 그 세밀한 거라든지 그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림에서도 많이는 느껴져요, 정말. 근데 어떤 시점에서는 이게 콜라주 작업인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상징적으로 하나씩을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매우 좀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콜라주 작업의 방식은 뭐 사진에서는 뭐 너무 흔하게 있겠지만 미술하시는 분들한테서도 콜라주식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도시 안에서의 어떤 것들을 상징화시키는 그 코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그 방법 자체가 저번에 이쪽 어디 뭐 팔도 그 직업병처럼 오셨다고도 하시고 내구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또 저희들도 저는 그 훈련받은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예술가들은 결국은 그 훈련받은 어떤 그걸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자기 걸 찾아가고. 근데 거기에서 내구성에 약간 이상도 오신 것도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뭐 좀 더 그 시도를 하시면은 어떨까라는 그런 좀 응원 같은 것들이 좀 듭니다, 지금. 저는 사실 사진과 그림은 결과물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그 그림 작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림을 조금 그림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사진적으로 그린다는 건 때에 따라서는 대상의 의미가 없어져야 가능한 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추상화보다 더 추상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물론 이미 어떤 것을 그릴지에 대한 선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리는 과정에 대한 저렇게 그린다는 것이 작가님께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더 듣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저번에 봤는데 주차를 대충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다시 내려와 보니까 차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 이게 이 기질이 네, 정말 그대로 나오는구나 싶고, 그게 사실 작업에서 얘기가 될 법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민혜기 작가님한테만 들킨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가 차 선생님하고 그때 모임을 갖고 제 차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주차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을 태우다 보니까 급하게 주차를 했어요. 근데 차선을 살짝 물고 좀 모양이 안 좋게 돼 있었는데 차가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 텅 비고 저 혼자 있었는데 괜찮다고 다들, 내가 괜찮겠냐 이러니까 다들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내려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계속 그게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주차를 바로 하고 해야 이제 조금 집중이 돼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사실 조금 예전부터 좀 뭐 바른 생활이라고 별명도 좀 듣기도 하고, 저는 예전에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한번 드렸는데, 이중섭 같은 경우에 뭐 살면서 그림을 이렇게 팔았을 때 그걸 이제 어쨌든 판매가 되면 자기 그림은 아닌데 그 뒤에 따라가면서 계속 다음엔 더 잘 그려준다고 그러니까 좀 마음속에 약간의 어떤 자책감 같은, 좀 작가들은 어떤 그림에 대한 어떤 약간의 자기 스스로는 미완에 대한 부분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스스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재료 같은 것도 굉장히 어떤 제 작업을 누가 이렇게 사갔을 때 가지게 되는,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이 보존성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재료학 공부를 저만큼 많이 한 사람도 없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재료에 대해서 외국 원서까지 번역비를 들여서라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느끼는 어떤 제 자신에 대한 만족도도 조금 누가 보면 굉장히 고생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아까 제가 타고난 기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태어나면서 제가 어떤 가진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어떻게 제가 가끔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림이 이렇게 거짓없이 이렇게 담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이 작업을 하는 15시간씩 꾸준히 하신다고 했을 때, 와, 정말 쇠장처럼 이렇게 꾸준히 그렇게 또 하시는구나 하는데, 정말 그림도 그런 게 다 반영돼서 그런지 굉장히 단단하게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캔버스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작나무를 이제 써서 비싼 자작나무를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하는 게, 정말 이 기질이라는 거는 숨길 수 없이 그림 안에 반영이 되는구나, 단단하게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또 전해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도시나 뭐 현대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주제를 이제 표현을 하심에 있어서 이게 흑백과 컬러, 그리고 이제 견고한 빌딩과 자유로운 풍선, 이런 이분법적인 어떤 코드가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어떤 기질의 반영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또 생각하실지. 사실 예전에는 그런 작업을 했던 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우리 좀 젊은 작가분들이 들으면 알겠지만 제가 한 90년대부터 그때 그런 작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기 말이라고 한참 그 세기가 변환하는 그 시점에 그때는 젊어서 그런지 뭐 어떤 뭐랄까 문명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적인 의식으로도 많이 이렇게 보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어떤 굉장히 도시 자체가 컬러풀하고 뭐 많이 하지만 거기에서 공통적인 어떤 그 무채색의 느낌을 찾아서 그것이 어쩌면 건물도 거의 똑같이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중성적인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게성적으로 뭐 어떤 익명성도 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 속에 어떤 컬러풀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그 당시에는 어떤 여기에서는 지금 작품이 없지만은 이제 뒤에 이렇게 그 도시를 무채색으로 배경했는데 앞에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그 핫한 뉴스가 이렇게 있는 그 신문지를 이렇게 아침에 신문이 이렇게 던져지잖아요. 그 신문을 이렇게 제가 갖고 와서 노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앞에 기대어 놓은 어떤 그런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캡처를 해서 이제 어쨌든 표현 방식은 제가 아는 어떤 사실적인 표현으로 하되 어떤 그런 연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뭐 남들은 그런 걸 그냥 신문이라고 보겠지만 뭐 이제 그 어떤 뉴스 하나도 일단 아까 어떤 기질적으로 그 뉴스 하나를 고르는데 사실 1년치를 신문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7개 신문사를 모아서 거기에서 가장 핫한 게 어떨까 계속 고른 거죠. 그래서 그 신문을 고르는 데만 제가 고르는 작업을 하는 데만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이런 얘기는 이제 처음 해보지만 어떤 그런 어떤 그 절차와 이런 것들이 아무도 알아주지만 않지 언젠가는 누구한테 내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약간의 그 어떤 현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 속에서 아까 우리 최 선생님 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약간의 그 무채색의 도시랄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개성화되고 조금 어떤 본인의 개성들이 이런 것들이 조금 중성화되면서 오히려 공동화되어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또 컬러풀하게 대비를 시키면 회화적으로도 굉장히 명료하거든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조형성에도 약간 고려를 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현대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굉장히 또 많이 들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작가님 작업 얘기 들을 때도 그 현대라는 거에 대해서 또는 현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물론 무개성하고 무가치 뭐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게 정말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다 할 정도로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또 와닿았을지,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와닿아서 또 그림으로 표현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느끼셨을지. 왜냐면은 현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궁금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네, 좀 뭐랄까 어떤 작가님한테 어떤 부분이 지금이 현대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는 부분인 것인지 네 궁금해 왔었어요. 제가 그때 젊었을 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현대 도시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아마 우리 피라 작가님 정도 나이가 되면 조금 다 반항적인가 봐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의 저도 그 나이 때는 뭔가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게 어떤 과감하게 어떤 기득권에 기대지 않고 뭔가 조금 거의 질서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반기를 조금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예술가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대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어떤 사회에 나가게 되면 작가 생활을 할 때 어떤 그 만들어진
체제 속에 들어가서 그냥 휩쓸려서 사는 게 아니라 약간은 제가 이 주변을 변화시켜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젊었을 땐 사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연륜이 많아지고 나이도 조금 차게 되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회와 어떤 대립되는 과정이 사실 예술가의 삶은 거의 뭐 다른 직업이 없고 그림만 그릴 경우에는 예술가의 삶은 거의 자신의 인생하고 일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나 그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대립적으로 보게 되면 저 자신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방향 전환을 한 거 아닌데 언제부턴가는 이 문명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그 자랑하는 네트워크랄까, 그 다음에 정보 능력이랄까. 그래서 외국인들 작가들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네트워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대한 이 부러움이랄까. 그래서 그 어떤 저 역시도 어떤 그런 걸 많이 겪게 되고 어떤 그 전에 비판적으로 봤던 시각에서 이 문명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또 굉장히 혜택도 많고 그래서 그걸 이제 비판적이라고보다는 하나의 어떤 그 트렌드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회화적으로 하는 그렇다고 뭐 긍정적이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그냥 제가 회화적으로 표현해서 제시만 하는 뭐 답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그 정보의 역습이라는 그런 거는 뭐 신문지로 접은 종이 비행기가 이렇게 도시를 배경으로 많이 날아다니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선생님께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 죄송한데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종이 비행기를 한 수천 장을 접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장에다가 이렇게 다 매달아 놓고 구도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맞춰서 가장 어떤 공기 흐름이나 이런 거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그건 과정이고요. 답을 드린다면 어떤 지금은 부정도 긍정도 아니고 그냥 제가 좀 문명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걸 통해서 그냥 어떤 이슈를 이렇게 제 작업으로 표현하면서 거기에서 관객이 반응하고 봐주는 분들이 거기에서 코멘트를 달 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또 다음 작업의 피드백으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정말 좋은 작업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김영구 작가님의 작업과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형식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형태의 어떤 표현 방법을 보면 사람들이 보고 새롭다라는 느낌 때문에 좋아하게 되거든요. 눈게 끄게 되고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사람이 여기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어? 라는 장인정실 가지고 지금 김영구 작가님께서 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장인정실 가지고 사람이 정말 사람이 사진기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정밀하거나 이렇게 세밀하게 그릴 수 있어? 그러면서 그거 하나만으로 감탄하는 작업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약간 개념 미술 같이 어떤 개념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생각을 주는 작업들 보면 이거 너무 신선해 생각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다른 네 번째 생각해 보면 개인의 서사가 들어가는 작업들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김영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 그 종이 비행기가 떠 있을 때 그냥 보고 종이 비행기가 넘어가지만 옆에서 이제 작가님이 이 종이 비행기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가져왔던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몇 년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그린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은 이게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개인 경험일 것인가, 개인의 경험일 것인가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같이 다 경험하는 범주에 있긴 하지만 그게 너무나 보편적인 경험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거 경험해봤어, 뭐 별다른 경험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김영 작가님 같이 내가 이거를
가져왔고 이걸 쌓았고 이걸 만들었고 이걸 설치했고 막 이런 개인의 경험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잘하죠. 나도 이걸 경험했지만 이 작가님이 이걸 더 심도 깊게 경험했고 이렇게 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작업을 다시 보게 되고 그 작업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방식으로 개인의 그 작가 개인의 사생활을 들춰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작가님들 자체도 자연의 아픔을 막 작업에 넣으려고 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당연히 그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 드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거를 끄집어내게끔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작업에 들어가기도 작업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더 그 작업에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런 어떤 작업을 주목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영규 작가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부분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목되고 두 번째는 내용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용적 부분이 지금 단계에서 사라졌어요. 기구라던가 도시로 바뀌면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개인사적인 내용들이 이제 사라지고 조형적인 부분에서 흑과 백색의 어떤 대립 그리고 이제 약간 네모난 직각형의 어떤 도시의 이미지와 둥그스름한 어떤 기구의 이미지가 대별되는 형태의 모양들이 오면서 나오는 어떤 시각적인 쾌감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것들로 이제 많이 이끌어 보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거 괜찮습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김영규 작가님의 이제 앞으로의 작업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게 부감 시점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 있고 수평적인 시점이 있고 밑에서 올라다보는 시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은 좀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들이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 그냥 수평적인 시점, 밑에서 올라보는 시점의 자체에서 그 내용, 오는 느낌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배하는 듯한 느낌이라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좀 신적인 시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수평적으로 우리가 동등하게 본다면 수평적 시점이 있고 이게 아주 좀 우러러 본다면 밑에서 보는 시점인데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조합을 하셔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밑에서 올려다보는 시점이고 여기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편안하게 많이 비워주는 시점이 좋은데 아마 저랑 비슷한 성격이시라면 김영규 작가님께서 아마 꼼꼼하게 다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막 비워놓으면 불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많이 불안하고 완성이 안 되고 불안하고 막 흘러내리면 절대로 안 되고 막 테이핑하고 막 그랬던 작업이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잘 끌어낼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시점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어떤 시점으로 가면서 그 시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어떻게 더 부각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후에는 나오는 소재들을 개인사에 약간 있어서 딱 이 그림을 보면서도 내가 이야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소재는 내가 뭐 집에서 내 서랍 속에서 10년 동안 간직했던 어떤 책이야. 뭐 책이라며 만약에 이 소설책은 내가 몇 번씩을 읽었던 소설책이고 내 손때가 묻어있는 소설책을 했을 때는 다른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소중한 물건이나 자기의 어떤 소중한 기억들이 이제 작업에 투영되면 훨씬 더 이제 내용적으로도 풍부한 어떤 거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또 듣고 보니까 그 내용이 이제 더 이상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정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명과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이제 무채색의 도시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지금은 좀 상황이 또 조금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자본주의나 이제 도시의 어떤 구조가 너무 이제 스며들어 버려서 또 다른 단계의 어떤 구조들이 또 생겨나고 또 다른 비판들이 생겨나고 하는 시점에서 저는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의식을 굉장히 증명하는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굳이 그 주제를 너무 제가 좀 선을 넘는 말일까 싶은데 조금 이렇게 굳이
어느 선까지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밀하고 이제 좋지만 이게 뭐 그 어떤 색 대비나 아니면 형태적인 대비나 이런 대비가 이분법이 항상 나쁜 건 아닌데 일단 굉장히 자명하게 일단 화면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주제에 대한 생각보다는 사실 조형적으로 혹은 굉장히 견고하게 어떤 섬세한 장인 정신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사실 더 이제 눈에 들어오고, 혹은 어떤 지점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떤 상품 가치를 또 가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또 다른 또 장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주제에 대해서 이미 일단은 너무 이제 자명성을 띠는 것들이 더 이제 이야기를 이제 굳이 그거를 이렇게 자꾸 더 이제 끌어내고자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뭐 혹은 완전히 그 버리시라는 건 아닌데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또 가지를 또 생성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지금 살짝 혼자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안진국 패널 선생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저는 어떤 생각지도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도움이 많이 돼 있고요. 그 앞서 어떤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을 그냥 제가 머릿속에 약간 혼란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을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그리고 일종의 그 또 힘이 되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 작업이라는 게 사실 뭐 저 혼자서 하고 어떤 기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 옆에서 사실 작가들끼리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힘이 되는 얘기들을 들었을 때, 뭐 180도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더라도 어떤 적어도 제가 어떤 약간의 조금 다른 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때는 또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마치 어떤 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살까 말까, 이게 좋을까 고민할 때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괜찮아요 이러면 약간 그쪽으로 쏠려서 사오는 어떤 그런 느낌처럼, 뭐 그거하고는 조금 비교가 차원이 틀리겠지만은 작업에 대한 고민도 때로는 어떤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전문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관여하시는 분들이 얘기해 줄 때는 조금 방향이 더 선명해지고 또 어떤 그런 데 대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강해지는 것 같고, 우리 조하 선생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저도 지금 금방 말씀하실 때 느꼈는 건데 사실 우리 여기 젊은 작가분들하고 약간 대화를 해보면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아트페어를 많이 나가면 약간의 그 작품이 조금 상품성 있게 바뀐다라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기 의지를 갖고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거리를 두고자 노력을 많이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어떤 제 작업 중에 약간의 이제 어떤 일반적으로 보이는 시선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좀 많이 드러났지 않을까. 사실은 제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그 조금씩 그 주기적으로 아트페어 나가면 꾸준히 판매되는 그림이 열기구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미술관에도 서울시립미술관에도 열기구 그림이 들어가 있거든요. 100호짜리가. 그렇듯이 어떤 그러면서도 아트페어 나가도 꾸준히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 중에서 그나마 약간의 그 작품성과 대중성을 조금 인정받는 게 그렇지 않을까. 대중들은 저게 의외로 뭔가 조금 좋은 일이 있거나 축제를 할 때 열기구를 많이 띄우잖아요. 저게 에드블룬의 하나의 일종인데 알록달록한 그런 색깔들이 주는 어떤 굉장한 그 뭐라 그러죠, 기쁨이랄까, 유희감이랄까. 우리 놀이터 가면 알록달록하잖아요, 천연색.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볼 수 없는 그런 화려한 색깔들이 주는 그 쾌감이랄까, 약간의 그 즐거움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충족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열기구 그림 많이 그리기 전에는
너무 힘들 때는 바다 그림을 많이 그렸었어요. 그래서 아트페어용으로 저는 그게 썩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떤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작업을 통해서 이어나갈 때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미술학원도 해보셨다 그러죠. 저도 미술학원 한 12년 해봤고 예술고등학교 강의도 나왔고 대학 강의도 오랫동안 해봤고 하지만 다 그게 작업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작업을 아예 안 하고 그 일만 하면 괜찮은데 그런 병행을 하면서 어떤 이 디테일한 작업을 이끌어 나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것이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거나 내가 조금 더 대중성에 가까운 그림을 따로 제작을 하고 그걸로 수익을 창출해서 제가 하고 싶은 그림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라는 스스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이끌면서 사실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도움을 많이 사실 바다 그리면 거의 저한테 남아 있을 정도 여유가 없어서 판매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그림은 늘 어떤 작품성이 강한 작품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 어떤 수익 창출에서 그런 역할을 한 2000년대부터 한 2010년까지 한 그런 작업을 틈틈이 곁눈질해가면서 조금씩 같이 병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도시 그림은 제가 한 번도 손을 놓아본 적이 없고요. 거의 모든 작품 활동에 있어서 꾸준히 이어온 어떤 하나의 맥이랄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를 매개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저번에 개인전 때 갔을 때도 이렇게 보고 하면 계속 어떤 반복 그리고 그 차이화 이제 도시가 계속 반복되고 거기에서 어떤 방법론의 차이에 어떤 집중을 하시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다른 매개도 연결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시장에서 관람을 했을 때 많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실크 스크린으로 하시던 아니면은 묘사 재현으로 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 그 시간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관람하는 그 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대상이 주는 게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그 안에서 또 그 도시의 모습들이 반복이 되니까 꼭 도시를 이제 대표현의 어떤 매개가 꼭 도시 말고도 어떤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보셨던 어떤 그런 매개체가 또 있으셨는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른 인물이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고 인물 작업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해봤는데 그렇게 성 매력은 못 느끼겠고요. 그래서 아까 그 도시 자체가 제가 비판적으로 볼 때는 조금 도시가 굉장히 권위적으로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도시 자체가 설계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전 역사를 거슬러 오던 바벨탑 같은 경우 어떤 수직으로 어떤 그 대기업들이 롯데 그런 그 타워 같은 것도 굉장히 높게 짓잖아요. 그게 100층이 넘는다고 많이들. 그러니까 어디서든 그 상징적으로 보이고 권위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높은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조금 이게 하나의 권위의 상징이고 권력이 될 수가 있고 이 건물에 비해서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인간이 가지는 어떤 그 아주 왜소함이랄까. 그래서 그 정권회사 같은 거 보면 거기에서 수많은 돈들이 그래서 가끔 굉장히 치열하게 살다가 어려울 때 한국은행 앞에 가서 이렇게 해서 저기에 우리나라 돈이 다 저기에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자원에서 그 돈이 나오면 옮기는 작업이 있거든요. 이제 그 각 갈 때 봉고차라는데 그거는 등본을 떼서 이렇게 절차가 아주 어려운데도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 그 어떤 그 자본이 가지는 그 힘이랄까. 근데 그 돈을 막상 그렇게 보따리채 이렇게 막 큰 거 포장되어 있는 걸 만지니까 그 돈의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렇듯이 저는 제가 이제 도시에 대한 어떤 그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저게 권위지만은 저것을 내가 그리면서 내 마음대로 어떤 사실 표현하는 데 따라 주무를 수도 있고 저거 실제로 내가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어떤 표현할 때서 저 도시를 비정하게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고 감성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 공사 중이랄까 이런 트럭이 있는 그런 것들처럼 뭔가 분주하고 굉장히 빠르고 역동적이게 돌아가는 우리 지금 이러고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시간에도 어딘가는 공사를 하고 뭐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가지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도시가 꼭 아메바처럼 스스로 뭔가 만들어가면서 자꾸 세포 분열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넓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매력을 많이 이제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첨단 어떤 그 기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는 편리함, 익숙해짐 뭐 이런 것들이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첨단 기기 같은 것들도 많이 만져보고 어떤 그런 게 대한 어떤 관심도 많이 생겨날 정도로. 그래서 다른 작업들도 우리 피라 작가님 얘기처럼 매력을 못 느꼈던 건 아닌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뭔가 그 동기는 발견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시도를 하더라도 조금 이제 먼 거리나 가까운 거리 어떤 보여지는 어떤 그 거리나 아니면 보여지는 대상의 어떤 특이한 부분들 같은 이런 것들을 조금 조명해 보고 싶은 작업을 그게 변하려면 변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거의 끝나니까 마지막 한마디로 하면 이 도시를 김영구 작가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 경우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도시를 보시면 알겠죠. 랜드마크가 없어요. 랜드마크가 없고 랜드마크가 없다는 거는 무장소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장소적인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셨던 것부터 어떤 도시의 어떤 생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가 조형적으로 상당히 정밀하게 그리기 좋은 소재예요. 그래서 김영구 작가님의 어떤 테크닉을 극도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소재로서 상당히 좋은 소재였기 때문에 도시가 매력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매력적으로 들어왔고 김영구 작가님도 이걸 하면서 재미를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거리가 이제 더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4시 51분이어서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5시 이제 타임으로 넘어가고요. 아마 오늘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끝나고 뒤풀이 저녁을 제가 일단 잡아놨거든요. 가능하신 분들 같이 가셔가지고 마저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5시에 또 이제 마지막 조미나 작가님 방 1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